짱구 박사의 주식의 모든 것.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금일 시장이 그래도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을 보여서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한 폭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마 옵션 만기로 인한 아직도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 있어서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제약 바이오가 힘을 못 써서 그런 건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미국보다는 반등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이 반등을 해줄 자리에서 반등을 못 해줬다는 건 조금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마 이런 옵션 만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행히 잘 넘어가서 다행이고요. 이제는 하나의 고비만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금리에 관련된 말이 나올 건데, 이제 어차피 12월 달에는 기정사실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금년에 올해 안에 인상을 하지 않고 내년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라든지 그런 비둘기적 내용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시장에는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코스닥이 만약에 큰 폭의 상승, 즉 코스닥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21선을 점령을 하면 위로 갈 확률이 높은데, 점령을 하지 못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박스권 유지할 때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를 보긴 봐야 되는 거고요. 코스피는 2050에서 2150까지 박스를 놓고 반도체 IT 쪽을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보니까 이런 시장의 찌라시가 좀 돌았어요. 광고제 관련해서 12월 말에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나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큰 불확실성이거든요. 사실 이날 말 한마디에 관군제 관련한 중국 소비주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한 방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실 그 전에 이거를 선침해하고 있다가 무너져 버리면요, 이거 굉장히 좀 그 홀짝하는 도박 같은 거기 때문에 가급적 조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방향성을 정확히 판단을 하신 다음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일 폴더블 폰 관련해서 저는 주도주의 탄생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OLED 섹터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런 주도주가 섹터가 바뀌게 되면 기존의 제약바이오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점은 내일 한번 더 보면서 한번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일 매매 동향을 보기 전에 어떤 분이 그 쪽지 하나 보내주셨어요. 유튜브 청취자 분이신데, 종목 설명 관련한 피드백을 드려 주셨는데, 제가 이 모든 종목에 이런 관점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시간, 원래대로라면은 저는 영상을 10분 내로 만들어 볼까 했는데 매번 10분, 2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어, 종목의 전반적인 관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추세를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업황에 대한 관점, 수급에 대한 관점, 세 가지로 해서 종목에 대한 설명을, 그런 관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송을 보시다가 뭔가 개선될 점이 있다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저한테 쪽지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동향 보고 시작할게요. 금일 드디어 수급이 조금 바뀌었어요. 하루 종일 그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가 일단은 수급이 바뀌었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이 모든 게 IT 섹터로 지금 매수가 집중이 됐거든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 코스닥은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아마 시장이 여기서 횡보를 하게 되면 개인 매수세가 매도세로 바뀔 거예요. 왜냐면 추가적인 상승
노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 만약에 정지를 한다. 그러면 섹터가 바뀌기 때문에 매도를 할 개연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뭐 좀 더 공매도라든지 아니면은 대차 관련한 걸 좀 더 면밀히 따져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 제가 상승을 할 때 바닥권에서 상승을 할 때 연기금이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 아, 기관 투자자들 특히 금투가 내 던지는 물량을 연기금이 매수를 해줬어요. 다행히 코스피는 매수를 하는데 코스닥에서 어제 1300억 오늘 170억 매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돼요. 연기금이 아마 자산 그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섹터를 버리고 어떤 섹터를 담는지 연기금 자금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면밀히 따져보는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시장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주가 지수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스피가 보면은 코스닥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에요. 21선 이렇게 위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눌렸는데 일단 금일 2100포인트 위에서 안착을 못했으니까 5일선 기준으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결국은 2150포인트 이 지점은 한번 찍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가. 그렇다면 IT가 올라가 줘야 되고요. 지금 이제 2100포인트를 점령을 해서 안착을 하느냐가 코스피는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코스닥 보시면 일단 여기서 계속 못 넘어가고 있는데 며칠 내로 내일이 좀 중요하겠죠. 이 21선이 내려오는 선에서 만약에 강하게 수급이 위로 붙어준다면 이렇게 이게 점점 수급이 커질 거예요. 내일 같은 날은 위로 붙어준다면은 매수세가 몰릴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21선 돌파가 나오는구나라고 해서 매수세가 올라갈 거고 이 위 자리에서는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은 일단 배제를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금일도 보면 코스닥이 상승 종목이 천 종목인데 시가총액 상위는 오히려 많이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지수에 비해서. 예를 들면 신라젠은 마이너스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지수와 신라젠, HLB 등등 지수 추종 종목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발, 노이즈도 동시에 체크를 하면서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은 좀 큰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해서 일단 큰 이슈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왜 OLED 섹터를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폴더블 폰이 된다면 가장 크게 필요한 게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는 삼성 전기 즉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의 90%를 독점하고 있는 네,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플렉스블 디스플레이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이런 평면 자체가 지금 5.5인치에서 7. 몇 인치야? 7. 몇 인치로 늘어난다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폴더폰이 나오면은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OLED 섹터가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거고 특히 OLED 섹터가 지금 뭐 고가권이면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저가권이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업황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이거는 장기적인 추세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목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제 제가 종가 베팅한 신라젠 오늘 오전에 9시 1분에 매매를 마쳤습니다. 이게 모든 종목이 그래요. 시가를 분개를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 그대로 이 힘 자체가 그 오전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부식회과 관련한 뉴스가 터진 게 그거 보고 일단은 전부 매도를 쳤습니다. 아무리 미국발 훈풍이 불어도 일단은 악재성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일과를 보느라고 장은 안 봤었는데 내일이 관점이에요. 어차피 좀 더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신라젠이라든지 제약을 죽이게 되면 전체적인 코스닥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죽이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려오면 다시 잡을 생각이고요. 이날 저점이 한 7만 3천 원대인데 저는 7만 4천 원 선에서 한 번 더 볼 생각이고요. 강한 음봉이 떨어지면 일단은 잠시 보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음봉이 떨어지면요. 근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코스닥 지수를 붕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 음봉 떨어지면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어차피 먼저 5일선을 돌렸으면 이 11선도 이런 롤링을 통해서 점점 돌려야 정배열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급락을 맞았을 때 먼저 5일선 이렇게 올려주고 다시 11선을 올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주식의 이평선을 돌려주는 즉 평균값을 돌려주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 어차피 쌍바닥을 찍어야 된다면 그런 구간에서 한번 다시 노려볼 생각이고요. 아난티 아직까지는 대북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이 악재에 지금 뉴스에 취약한데 오히려 악재 뉴스가 떴을 때 어제 같은 날이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될 거고요. 일단 쌍바닥 찍은 것 같아요. 저는 추세 그려가면서 보고 어, 위로 올라오면 일단 비중을 줄였다가 혹시 모르니까 이런 저가를 붕괴하면 일단 잠시 피했다가 다시 매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반적인 대북주 관련하고 대북주는 이런 대유라든지 이런 섹터가 좀 더 셉니다. 농업 관련해서가 좀 더 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반도체 금일 매수한다고 말씀드렸던 서울 반도체인데 일단 소량만 잡아봤고요. 소량만 잡아봤고 일단은 홀딩해서 넘어갈 생각이에요. 이 전반적으로 지금 IT 섹터가 오랜 바닥에서 이런 다중 바닥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생각을 한다면 1파, 2파, 3파 이렇게 해서 이게 소파동일 수가 있어요. 이 하나의 소파동.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이렇게 1파, 2파, 3파. 그러니까 소파동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승 과정 중에서도 무수히 많은 소파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소파동 일어났다가 하락 상승을 반복하기 때문에 추세는 괜찮습니다. 어제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맥점 자리가 나왔던 거고요. 이거를 차트를 뒤집어 봐도 쌍바닥에 뒤집어 보면은 헤드앤숄더가 나온 자리거든요. 떨어져야 될 자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고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점은 일단 매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고점은 노려보는 게 맞고요. 어제 말했을 때 21선을 돌리는 구간이 될 거라는 말을 했는데 이미 돌렸잖아요. 이제부터는 탄력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좀 더 보고 뭐 이런 자리에서 추격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자리에서 샀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는 이때 했어야 되고 BH 금일 삼성 폴더폰 관련해서 FPCB 이런 PCB 업체들이 대폭 상승을 했는데요. 뉴플렉스 상한가 들어갔고 노바텍 신규주인데 이것도 상한가 들어갔고 인터플렉스 좋고요. 근데 인터플렉스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는 안 봅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얘네는 가능성이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악성 매물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면은 계속 매도하고 싶은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BH, 이런 PCB 쪽은 BH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저는 괜찮게 봅니다. 실적 우량하고 수급 양호하고요. 아마 오늘 기관이 많이 샀을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외인이 샀구나. 프로그램으로 44만 주, 33만 주, 10만 주 매수 우위.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이 당겼어요. 25만 주까지인가 제가 봤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금일 굉장히 많이 당겼고 종가 베팅을 사실 저는 이 종목을 하고 싶었었는데 종가에 이게 주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17,350원에 걸었었는데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내려주기를 바라고 매매를 걸어놨는데 안 내렸습니다. 17,400원까지 해서 매수를 못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OLED, AP 시스템 실적이 다 좋아지는 업체들이니까요. 이런 추세가 양호하고 이 추세 안에서 이런 추세 때 하단에서만 계속 끌고 가시면 큰 손실은 안 볼 거예요. 큰 손실. 21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또 내려와서 21선 맞고 올라가고 이런 추세 때 그다음에 최근에 돈이 들어오는 흔적.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종가 베팅 해도 되는 자리로 저는 판단을 해요. 저는 오늘 HB 테크놀로지를 종가 베팅을 했고요. 추세가 일단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고 지금 시장의 섹터가 OLED랑 폴더블 폰으로 오늘 돈이 전부 다 몰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를 했고요. LB세미콘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방탄은 아직 그 이슈가 좀 살아 있어서 DPC는 너무 높아서 사실 매수를 못 하겠고 좀 아래 있는 LB세미콘을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IT 섹터로 분류가 돼서 그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내일이 관건이에요. 얘는 저는 내일 얘가 여기서 21선을 점령해준다면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점령을 해준다면. 그리고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상강 MT 어제 자리가 거의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맞았네요. 신규 투자자는 접근을 하기 힘든 자리니까 일단은 이거 보내주는 게 맞아요. 내려와서 또 21선 만날 수도 있고요. 포티스도 어제 말씀드린 똑같은 관점에서 5일선이 꺾일 수가 있다. 지금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어서 뭐 여기서 끝났다라는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을 때는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계속 익절가를 높여 가야 된다는 말이 끌고 가다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변곡점 라인에서는 매도가 맞아요. 이 자리가 어제 이 캔들 자체가 변곡점이 맞았고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조심을 했어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이런 날은 거래량 자체가 많이 안 터졌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날은 연속적으로 매도세가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포티스 엘비스니까 일단은 관련해서 말씀 다 드렸고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도 섹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분명히 괜찮아요. 분명히 괜찮고 코스닥이 가려면은 제약바이오가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시장의 중심 테마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서 좀 네, 폴더폰 관련한 종목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폴더폰 관련한 종목 중에 원익 큐브 이게 의외로 손을 많이 탄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KC 코오롱 PI 이것도 뭐 실적이 올라야 되는데 실적이 둔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코오롱 인더 이거는 수급이 한번 보셔야 겠다. 수급이 안 풀리면 안 될 거예요. 이거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면은 좀 힘들고 이 추세적으로 이걸 강하게 돌려줘야 될 것 같고 또 뭐 있냐 S맥 이 종목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런 폴더폰 이슈만 나오면은 강하게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의외로 뭐 온라인상에서 찌라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급 좀 조심을 해야 될 종목인 것 같고 이런 PH라든지 이런 종목은 개인의 종목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은 개인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수급 누적 수급 같은 거를 한번 보면 아마 이게 꺾이겠죠. 개인 순매수 자체가 충분히 또 꺾일 거예요. 지금껏 개인들이 여기서부터 고점에서부터 쭉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수급이 꼬인 부분이 해소가 되면 또 상승을 나올 거고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바닥에서 턴하면 BH도 이런 종목도 거의 바닥에서 70%씩 올라왔구나. 굉장히 센 종목이고 추세로 가면은 한 번에 쭉 갈 수 있으니까 한번 네 참고적으로 좀 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오늘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